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증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춘재를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렇다면 이춘재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처제 살인 사건으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이 복역 중에 있는데, 이춘재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범인 처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복역 중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 앞서서 저희 김시근 경장의 이 인터뷰도 들었지만 바로 이렇게 떨면서도 나는 죽이지 않았다,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한 10건 정도의 증거를 들이대면 한 번 정도 시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는 나는 사실 이제 경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해서 나는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수사관이 거기 찾아가서 또 들이대니까 나중에 또 제가 살해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말이죠, 소위 이 연쇄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서 피상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피상적 말이냐? 감정? 네, 그거는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잔소리를 듣거나 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잔소리 받는 듣는 과정에서 속으로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이 이춘주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지금 명확한 핵심적 증거인 DNA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인 면에서 좀 많이 일치되고 있는 면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사건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요, 6건이 이춘재의 집 반경 3km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근데 이제 왜 그때 당시에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가운데 또 신발 사이즈가 달라서 피했다,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94년도에 이 처제 살인이 일어났을 때 이게 화성 연쇄살인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쵸. 청주와 화성이라는 거리적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열어보니까 이 화성에서 태어났고 화성에서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화성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화성에서 학교를 다녔고 화성에서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의심받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 알려진 게 혈액형이 B형이었다, 범인이. 그런데 이춘재는 O형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가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발이 있습니다.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영상으로 보면 있는데 이 약 245mm로 돼 있어요. 키가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와 또는 미수에 그친 여성에 의해서 몽타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는 160cm에서 170cm 사이. 왜소한 체격, 구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신발 족적이 있는데 245mm. 그런데 이 신발 족적이 안타깝게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발 사이즈가 다르다. 또 혈액형까지 다르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그 마을 주민들 대다수의 남성들을 용의선상에 올렸는데 2만 명 중에 빠져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대목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네, 2만 명이 넘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 이춘재가 없었다. 사실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경찰의 어이없는 수사 방식이 묘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주의 허수아비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지금 적혀 있냐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당시에요. 경찰이 이 근처에 있는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서 저런 허수아비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당시 초동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사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워낙 그 당시에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아마 심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게 무슨 효과 있겠어요? 제가 그 화성 연쇄 사건 10차 이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할이 그 당시에는 화성군 태안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이었는데 그때 강력부 검사들이 이거 잡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못 잡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수사 기법이 이렇게 발달을 안 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DNA 관련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검거도 할 수 있었는데 뭐 혈액형 가지고 놓친 거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94년도에 지금 처제로 인해서 그때 잡혀서 DNA 검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좀 그 당시에 너무 유사하니까 그것만 좀 DNA 일치만 검사를 했으면 네. 잡을 수 있는 게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마 조사를 해보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잡을 수 있는 거, 범죄자를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윤성 교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닮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똑같은 닮은 점이 처제가 숨진 뒤에도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매듭에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제 지금 다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사실 그런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둥기로 머리를 때린 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둥기로 머리를 떼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는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런 어떤 스타킹이라든가 네. 또는 속옷이라든가 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신을 유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야산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 유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와 연관돼서 이제 유사점이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DNA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DNA 분석 기술이 없었어요. 예. 이게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면은 FBI에다가 보냈는데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일본 경시청에 3번이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DNA가 분석이 된 거는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에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아주 소량이라도 하더라도 오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수사의 어떤 한계가 아니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본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사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저희 채널 A가 특정 보도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